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도로를 달리는 방식의 미래가 통째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모빌리티 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두 거인의 정면 충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 거대한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죠. 테슬라가 서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AI 칩 분야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두 회사가 기술 경쟁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쟁 구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아마 다들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스마트폰 전쟁을 떠올리면 됩니다.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폐쇄적인 애플의 iOS처럼 테슬라는 칩 설계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합니다.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누구나 우리 기술 가져다 쓰세요 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딱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쟁자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는 테슬라의 전략, 이른바 닫힌 정원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수직 통합에서 나옵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고 차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주행 데이터를 사실상 독점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오직 하나, 자신들의 완전 자율주행, 바로 FSD에만 딱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도약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버전 12까지만 해도 주변 상황을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의 반사신경에 가까웠거든요. 근데요, 버전 14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미리 계획하는 마치 인간처럼 추론하는 능력, 즉 생각하는 두뇌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기능들이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FSD는 GPS,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가 없거나 틀려도 오직 카메라만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된 차를 스스로 출발시켜서 목적지 주차 공간에 완벽하게 주차까지 해냅니다. 심지어 운전 스타일도 좀 차분하게 가거나 좀 적극적으로 가는 식으로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죠. 테슬라가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입니다. 2026년 4월에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의 규제 승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이버캡의 차세대 두뇌가 될 AI5 칩의 출시가 2027년 중반으로 미뤄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최신 고사양 게임을 몇 년 전에 나온 구형 컴퓨터로 억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2026년에 나올 첫 사이버캡은 이 구형 AI4 칩의 한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해야 하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도전자 엔비디아의 반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바로 개방형 플랫폼 전략입니다. 2026년 CES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 한마디로 시장에 그냥 폭탄을 던졌습니다. AI가 이제 가상세계를 넘어서 자동차나 로봇 같은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직접 자동차 안 만듭니다. 대신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무기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그 무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드라이브 토르라는 괴물 같은 성능의 칩, 테슬라의 FSD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오픈소스로 풀린 AI 모델 알파마요, 그리고 실제 도로 데이터가 없어도 무한하게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상세계 알파심까지.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풀패키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 개방형 전략의 결과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YD, 현대차, 우버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의 깃발 아래 모여서 거대한 반테슬라 연합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경쟁의 가장 기술적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자율주행 두뇌, 바로 칩 성능을 직접 한번 비교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칩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가
최신 공정을 사용해서 단순 연산 능력, 그러니까 TOPS 수치에서 테슬라의 AI4를 압도하죠. 근데 진짜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아래 메모리 타입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 테슬라는 왜 구형 공정에다가 전력 소모도 훨씬 큰 GDDR6 메모리를 굳이 고집했을까요? 그건 바로 8개의 카메라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칩으로 최대한 빨리 옮기는 도로의 넓이, 즉 대역폭이 칩 자체의 계상 속도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어떤 복잡한 AI 모델이든 아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범용성 그리고 순수한 성능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자동차를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퀴 달린 AI 서버로 만들려는 그들의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치열한 기술 전쟁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의 그 엄청난 기업 가치는 사실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바로 로보택시의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베팅이라는 거죠. 정작 핵심인 자동차 사업의 가치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아크인베스트처럼 로보택시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UBS처럼 경쟁이 너무 심해질 거다 우려하면서 훨씬 낮은 가치를 매기는 곳도 있죠. 시장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두 거인의 충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가 이기려면 자신들의 이 폐쇄적인 시스템이 가장 우월하고 안전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는 충분히 정당화되겠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마치 스마트폰의 카메라 같은 기본 사양으로 만들어서 시장의 표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싸움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도로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개방적인 생태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지 않은 2026년, 바로 우리의 도로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